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인데 노동계에서는 최초라고 하던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오늘 이 언론이 조명하는 노동 문제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제가 아주 큰데요.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노동건강연대가 확인한 언론에 보도된 일 관련 사망자 수가요. 총 676명으로 그러니까 월 평균 6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보도되지 않은 수까지 더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네, 특별히 이제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올 한 해만도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택배 노조의 조사 결과 그 사고 재해율이 한국 노동자 평균의 50배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10일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이렇게 지속되는 노동 현장의 문제 또 사망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언론은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지난 1월 8일자 기자협회에서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언론은 어떤 사안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 네. 2020년 신문사 신년 기획 화두가 청년, 노인, 노동이었다고 그래요. 네. 이제 특별히 경향신문 한겨레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의 이면에 주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겨레가 2020 노동자의 밥상이라는 기획 기사를 또 경향이 녹아내리는 노동이라는 기획으로 비정형 노동에 주목하는 그런 기사를 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디어 오늘이 전태일 50 제2의 이재학들이라는 기획 연재를 내면서 그 방송의 비정규직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뭐 보면 그 단순 정보 전달식의 기사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제2의 이재학들. 아마 그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처럼 네. 언론계에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비정규직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언론이 갖는 주요 기능 중에 의제 설정 기능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노동 관련 사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서 얼마나 진단하느냐가 그만큼 이 노동자들의 과로사 또 재해 사망 이런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쇠가 될 텐데 몇몇 언론이 뭐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적 환기를 시키고는 있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KBS 청소 노동자 시위가 있었는데 네. 그 다른 기사가 거의 없었고요. 또 택배 노동자의 경우도 과로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다소 떼내진 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선택적 무보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분석이었거든요. 네. 6개 종합 일간지와 2개 경제 일간지의 지면 기사와 온라인 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택배 노동자의 사망을 외면하거나 또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라는 평가고요. 또 택배 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한 건의 기사를 낸 곳도 있었습니다. 또 정부와 택배업계가 지정한 왜 택배 없는 날 있었죠. 네. 네, 그날 또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 보도는 한겨레와 또 경향신문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택배 없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또 공교롭게도 한 분이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보도가 특정 일부 언론 외에는 보도된 바도 없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여실히 느꼈지만 이 택배 노동자는 대부분 국민들이 거의 매일 마주하거나 관계하게 되는 노동자예요. 네. 그런데 이들의 그런 열악한 노동 현실, 또 심지어 계속되는 죽음, 이런 보도가 매우 부족했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보도가 바뀐 게 없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네. 지난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이던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조선 한겨레 매일경제 기사의 프레임과 정보원 활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가장 소극적이고 피상적인 사건들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는 태도였고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가장 적극적인 보도 태도였고요. 다양한 형식, 뭐 해설, 기획, 사설, 칼럼, 기고 뭐 이런 식으로 다뤘고 다른 언론사가 다루지 않은 인터뷰 형식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분석한 것으로 평가됐고요. 매일경제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뭐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고 의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적었지만 그래도 이제 조선일보보다는 그 한겨레처럼 후속 보도도 이어나갔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체별로 어떻게 보도했나 이걸 좀 분석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런 노동자의 사망이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취재해서 보도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보원을 통해서 취재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공적 채널을 가장 많이 인용함으로써 그러니까 권위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본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네. 노동자 정보원이 가장 많이 등장한 언론은 한겨레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기사의 프레임도 달라질 텐데 보통 우리가 프레임의 유형을 일화적 프레임 또 주제적 프레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화적 프레임은 책임의 소재가 개인에게 두는 경우고요. 주제적 프레임은 구조적인 면에 두는 경우를 말하는데 네. 한겨레는 주제 중심 프레임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복합적 요소로 분석, 비판하는 보도 자세를 보인 반면에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일화적 프레임으로 피상적인 사건을 보도하는데 주목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역시 뭐 대책 마련이라든가 장기적 대책 제시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노동운동의 단문적 위기를 다룬 논문에 보면 노동운동 보도를 프레임, 보도 태도, 핵심 가치로 나눠서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미디어 노동 담론은 언론사의 정치적인 이념과 또 이때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외환위기와 같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역시 확인이 됐고요. 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보수신문은 노동운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반면에 경쟁력, 국익, 효율성 등의 그 신자유주의 가치를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그 진보 언론은 노동운동을 민주주의 견인차, 생존을 위한 저항자, 구조적 피해자로 틀지으면서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보도를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할 때는 네. 지금 몇 가지 신문의 이름을 거론하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진보냐 보수냐 경제지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명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정보원을 통해서 취재를 했나 또 어떤 시각으로 이를테면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경영자 입장에서 봤느냐 아니면 정말 노동자의 현실에서 들여다봤느냐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일선에서 이런 노동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 저도 PD입니다만 PD 또 VJ 작가 이런 언론 노동자들의 역할이 이래서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기자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요. 데스크나 소속된 회사의 정치적인 지향성 또 편집 과정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또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언론사들에게서 노동자 우호적 보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시위는 뭐가 문제고 대책은 뭐고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에 대해서보다는 시비로 인한 교통 혼잡, 불편 등에 늘 나오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판박이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수용자가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의 노동 보도가 노동자에게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디어가 정치적 권력에 취약했다면 사실 지금은 광고주나 경제 권력에 더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미디어 수용자들이 언론이 보도한 노동 문제를 또 어떤 시각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가를
사실은 스스로 읽고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선호행 연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관련 문제가 대체로 이제 강자의 입장에서 취재가 되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라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여기고 또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주변화를 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그들의 목소리, 관점이 언론 보도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던 거죠. 우리 언론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 방송가에서도 MBC 프리랜서 보도국 작가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프리랜서 아나운서, 연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노동 보도뿐만 아니라 방송사 내부의 문제에도 조금 이렇게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제2의 이제학들, 언론계 비정규직 말씀이신 듯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때 지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 텐데요. 수용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죠. 다행인 게 참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은 정말 성숙한 시민들이십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가 이제 잇따르자 국민 87.2%가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배송이 좀 늦어도 동의한다. 또 택배비 일부가 인상되는 불편도 감수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나마 좀 희망적이죠. 네. 미디어 소비자인 시민들이 깨어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오늘 전태일 여사 사망 50주기를 맞아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의외입니다.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정말로 언론 보도의 수용자인 우리 시민들이 희망인 거죠. 네.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지나며 노동 현장과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 아직도 사실은 제자리인 것 같아서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고 관심을 가진 이런 분들 때문에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주말이죠. 네,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에 전태일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들이로 한번 들러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였습니다.